안녕하세요, 민프피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사용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아이패드 헤비 유저가 아닌 라이트 유저 쪽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제가 정가 38만 9천 원에 달하는 거의 40만 원에 가까운 이 매직 키보드를 왜 구입을 했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이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를 구매하게 된 이유, 그리고 실사용을 하면서 알게 된 장점과 단점, 그리고 단점을 알고서도 제가 구매한 이유와 막상 실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상은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친 그런 영상이 아니고 그냥 라이트 유저가 가볍게 매직 키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 사용하면서 느꼈던 좋은 점, 그리고 좋지 않았던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마침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께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어봅니다. 그러면 우선 매직 키보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저는 원래 로지텍 K380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가성비 좋은 블루투스 휴대용 키보드 아니냐, 근데 왜 이걸로 바꿨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두 제품을 비교한 이야기도 같이 해볼까 합니다. 우선 매직 키보드 단점, 비싸죠? 비싸요. 이 아이의 10배가 넘죠. 얘는 3만원대 초중반, 얘는 30만원대 후반. 정가로 따지면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맞아요, 무거워요. 제가 무겁다는 얘기를 하면서 K380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왜 아이패드를 이렇게 제품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잘 없잖아요. 이렇게 케이스와 같이 함께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체감상 무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합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체감될 정도의 무게 차이가 난다는 거. 각각 제품 결합했을 때 무게는 이렇게 화면 위에 하나씩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구매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던 단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펑션키 조합이 되지 않는 부분, F1에서 F12까지의 키가 없다는 부분, 그리고 트랙패드가 작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매직 키보드를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 이 키보드의 백라이트 기능 때문에 매직 키보드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K380 키보드는 다 좋지만 백라이트 기능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K380이랑 똑같은 녀석인데 금액을 더 추가해서라도 백라이트 기능이 있는 키보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제품이 잘 없고, 있다면 풀배열 키보드, 제가 알아본 게 MX 키즈 키보드를 알아봤었는데 그 키보드가 풀배열 키보드만 있어서 좀 아이패드의 이 컴팩트한 사이즈로 이용하기에는 크기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또 알아본 게 MX 키즈 미니가 마침 작년 가을쯤 해외에서 나왔다고 들었는데 아직 한국 정발은 1월 중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기다려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마침 매장에서 혹시 매직 키보드가 비싼 만큼 그만큼의 활용도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서 사용을 직접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키감이 의외가 아니죠? 가격 차이가 10배가 넘게 나는데 얘보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지텍 K380은
이제 저렴한 금액대에 기대 이상의 키감을 보여준다고 하면 매직 키보드 키감은 그래 네가 이렇게 비싼데 그래 이 정도 키감은 돼야지 이런 느낌이랄까? 당연히 그 금액대에 맞는 그 노트북의 키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번에 나비식에서 가위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맥북 키보드들이. 그러면서 이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키 방식도 그렇게 가위식으로 바뀌어서 키감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우선 키스킨을 벗긴 사용감 먼저 말씀드릴게요. 키스킨 없이 사용하면 이 정도의 타건음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11인치 모델이다 보니 오른손은 아까 보시다시피 약간의 오타가 조금 발생은 했어요. 근데 이건 제가 타자칠 일이 잘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저는 매장에서 이 매직 키보드 사용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아기띠하고 매장 가서 이 매직 키보드 사용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금액대를 주고 구매할 가치가 있을까? 한두 번 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구매를 위해서 그렇게 알아봤는데, 매장에서 사용해보고 느꼈던 점이 가벼워요. 누르는 느낌은 가볍고 이렇게 쫀득쫀득 하더라고요. K380도 괜찮은데 약간 미끄덩하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미끌거리고 조금 이 키캡이 흔들흔들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좀 이것도 아래쪽에서 잡아주는 느낌은 있긴 하지만 여기서 톡톡 이렇게 여기서 잡아주는 무게감이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또 K380의 좋은 점은 이렇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 손목에는 좀 무리가 덜 가는 그런 장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매직 키보드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있던 키보드는 딱 두 개의 각도밖에 유지가 안 됐잖아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않은 각도이지만 딱 이 키보드를 사용하면서 볼 수 있는 각도들은 다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큰 단점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플로팅 캔들레버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디자인이 너무 이쁘잖아요. 저는 이렇게 스킨도 붙이고, 그리고 키스킨이 포함된 이 제품을 같이 구매를 했어요. 스킨을 사면 키스킨을 함께 주는 그런 업체에서 구매를 했는데, 여기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키스킨을 사용하면 타건음이 조금 더 조용해지긴 하지만 공공장소에서는 괜찮은 정도고, 독서실 같은 데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정도의 타건음이 납니다. 그리고 무겁지만 이렇게 딱 일체감이 좋고, 크기가 11인치에 이렇게 무게가 농축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무겁지만 콤팩트한 무게라서 저는 괜찮았어요. 11인치 아이패드 자체가 크기가 컴팩트해서 되게 좋잖아요.
아이패드도 구매를 했고, 그리고 또 이 매직 키보드를 제가 마저 산 이유는 무게도 있지만 기능키 같은 걸 저는 잘 안 쓰거든요. 뭐 F1에서 F12가 없고 뭐 펑션 기능키가 없다고 해서 저한테는 그런 부분은 구매하는데 그렇게 고려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트랙패드가 작다고는 하지만 제 손이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손가락이 그렇게 긴 편도 아니라서 이 정도 크기는 저한테는 그렇게 단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MX 키즈와 함께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결정적으로 매직 키보드를 구매하게 된 이유가 이 매직 트랙패드에 있어요. 이게 매장에서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키보드 하다가 화면에 손을 올리지 않고 이렇게 트랙패드에서 바로바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제가 최근에 편집을 하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체감이 되니까 휴대성도 굉장히 좋고 집에 이렇게 덮어놓고 있다가 사용하고 싶으면 바로 열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제가 좀 며칠 사용해보고 느꼈던 단점 중에 하나는 또 이게 일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부분이 좀 두께도 있고 무게도 있어서 이렇게 화면만 열면 됐는데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자체 무게와 두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두 손으로 열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거슬리긴 한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고, K-한 펜슬 커버는 매직 키보드의 키보드 부분은 당연히 자성이 없어서 잘 안 붙었고, 매직 키보드는 전체적인 마그네틱 케이스가 아니라서 한쪽 면에도 이 마그네틱 위치가 달라서인지 잘 안 붙었어요. 지금 아기가 일어나서 아기 소리가 같이 녹음이 될 수 있는데 이 휴대성이 저는 좋았고, 그리고 여는 방식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 부분은 적응이 되면 괜찮더라고요. 애플케어 플러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애플케어 플러스는 저는 매직 키보드를 구입하기 전에 펜슬이랑 아이패드를 먼저 애캐플 가입을 해두었는데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두 개가 이미 묶여져 있으면 굳이 매직 키보드를 추가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액세서리 관련해서 애플케어 플러스로 리퍼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낮잠 자고 있을 때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아기가 깨가지고 영상에 같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저의 이 매직 키보드 사용기 추천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실사용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대답해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 끝.